주간 꾸레! 라리가 37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가 헤타페하고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라리가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최근 라리가 원정 15경기 무패를 기록했어요. 9승 6무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원정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무승부로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 결과를 봤을 때는 헤타페도 만족할 수가 있고 바르셀로나도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기를 지켜보는 축구팬은 열받아. 이 경기 안 보신 분 있죠? 당신이 승자야. 이 경기 보지 마. 하이라이트도 보지 마. 야, 진짜 와, 해설하는 동안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야,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축구가 아니야. 아, 정말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전반전 내용만 봤을 때는 헤타페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헤타페가 승리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분위기를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기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아니야, 살펴보지 마. 살펴볼 필요가 없어. 완전 답답해. 고구마야. 하지만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타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볼까요? 헤타페는 키케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는 352 또는 532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득점에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데 실점하는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승부 경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어찌됐든 헤타페는 잔류했으니까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키케 감독의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미트로비치가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트로비치 자리에 요쿠슬루를 배치하면서 백5를 구성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막시모비치, 아람바리, 알레냐를 투입을 했고 투톱으로는 NS 위날과 보르아 마요라를 배치를 했습니다. NS 위날이 올 시즌 15골을 넣으면서 터진 시즌이죠. 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리가 득점 순위에서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보르아 마요라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 대비 득점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6골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3-2 바탕으로 해서 수비 라인의 숫자를 많이 두고 미드필더에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간 다음에 롱패스를 통해서 역습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수비 시에는 보르아 마요랄이 내려와서 5-4-1 형태로 수비 라인을 강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역습이 아닐 경우에는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위로 전진합니다. 왼쪽에 올리베라는 스피드와 드리블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오른쪽에 다미안 수아레스는 크로스가 정확한 편이니까 이 두 선수를 올리면서 측면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었으나 역시 이제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낸 경기였다. 전반전에 위날에게 득점 기회도 있었고 마요랄에게도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은 유효 슈팅이 나온다 할지라도 테어 슈팅인 정면이었고 슈팅의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상대로 골을 넣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는 전력 누수가 너무 많았어. 에릭 가르시아가 엄지손가락 수술을 했잖아요. 그걸 떠나서 에릭 가르시아는 징계로 이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에릭 가르시아뿐만이 아니라 프랭키 도용, 조르디 알바도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상 선수도 정말 많죠. 피케, 니코, 페드리, 세르지 로베르토, 데스트, 여기다가 아라우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가비하고 충돌하면서 뇌진탕 증상이 있다 보니까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도 복귀를 했어요. 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 경기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이켜봤을 때 그래, 페드리, 도용 못 나와. 그러면은 미드필더 라인에 가비, 부스케츠 그리고 누구? 니코도 없기 때문에 니키 푸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알바 못 나오고요. 피케 못 나오고요. 아라우오 못 나와요. 에릭 가시아도 못 나오고요. 그럼 누구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느냐? 자, 어린 발데를 왼쪽에 배치하고 중앙 쪽에 렁글레 민게사를 배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알베스를 배치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공격 라인은 데파이, 오바메양, 페란토레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건 뭐냐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1차 빌드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 문전 가까이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1차 빌드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부스케츠에 대해서 위날이라든가 아란발이라든가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있으니 부스케츠를 거쳐가는 공격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으로 볼을 내주는데 알베스는 기동력이 떨어지고 발대는 경험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에서도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격을 전개할 때는 데파이라든가 페란토레스에게 볼을 주고 둘이 1대1 돌파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데파이, 오바메양, 페란토레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 이 공간으로 니키푸치가 못 들어가니 가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볼이 안 돌거든요. 그럼 누가 이 위치로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상한가? 동료가 못 올라오니까 볼을 끌고 볼을 받아주러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바메양이 내려가서 볼을 잡아주고 올라가던가, 데파이가 들어와서 볼을 잡아주고 올라가던가, 페란이 들어와서 볼을 연결해주고 올라가던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위치로 들어가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 유효 슈팅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단행하거든요. 안수파티도 들어오고 루크도용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르몰 선수가 이 경기에서 라리가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르몰 선수는 90분이 지나서 출전하니까 노내로 쳤을 때 안수파티를 최전방에 두면서 안수파티가 그 위치에서 뛰고는 있는데 역시 오바메양보다는 안수파티가 연결을 더 잘해주더라고요. 하지만은 역시 공격 쪽에서 이렇다 할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고 루크도용이 들어가면서 안수파티가 왼쪽으로 빠지긴 했지만 루크도용이 들어간 다음에 공중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슈팅 5개, 유효 슈팅 1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죠. 헤타페의 경우에는 슈팅 9개, 유효 슈팅 3개예요. 물론 헤타페의 유효 슈팅 3개는 전반전에 다 기록된 거기 때문에 후반전에 제 힘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90분 통틀어서 조금 더 위력적인 공격을 펼친 쪽은 헤타페가 있었다는 거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를 제대로 풀지도 못했고 득점 기회를 만들지도 못했고 유효 슈팅도 많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묘하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어. 나 그거 인정해. 오히려 수비 라인에서 민게사가 굉장히 잘해줬고 부스케츠, 가비가 나름대로 1인분을 했어요. 그런데 공격 라인은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공격 라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스망 덴벨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제가 올 시즌 본 바르셀로나 경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경기예요.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리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볼 이유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기 포함해서 라리가 2경기 남지 않았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광명지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르셀로나 얘기보다는 헤타페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헤타페, 키케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팀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헤타페는 올 시즌의 위기였어요. 헤타페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이거는 보르달라스 감독 밑이었고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난 시즌에 헤타페를 이끌고 성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르달라스 감독이 발렌시아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미첼 감독을 임명을 했는데 미첼 감독이 초반 8경기에서 1무 7패인가? 그러면서 성적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미첼 감독을 경질하고 키케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키케 프로레스 산체스 감독은 일단은 수비 라인이 흔들리니 백5로 수비 라인을 구성을 하고 미드필더 라인에 막시모비치, 아란바리, 알레냐 같이 많이 뛰는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위날을 이용하는 공격이 효과를 보죠. 다만 위날이 올 시즌 15골을 넣으면서 터지긴 했지만 헤타페의 전체적인 득점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타페가 무승부가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첼 감독 밑에서 8경기 치는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키케 감독 밑에서는 29경기 치는 동안 8승 13무 7패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첼 감독이 8경기 치르면서 당한 패배가 키케 감독이 29경기 치르면서 당한 패배하고 숫자가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키케 감독이 팀을 끈끈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이 경기에서도 드러났고요. 저는 키케 감독의 그 고뇌, 아픔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36라운드 오사수나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독 경력에서 제일 어려운 시즌이다. 제일 힘든 시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자, 헤타페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갔고 헤타페는 결국은 웃게 됐습니다. 그럼 바르셀로나는 어떤가? 바르셀로나 원하는 결과 가져왔습니다. 라리가 2위를 확정 지으면서 다음 시즌 스페르코파 진출도 확정 지었으니까요. 사비 감독이 처음 지휘봉 잡을 때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었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은 베티스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찌감치 손에 쥐었고요. 또 하나는 2위를 차지하면서 다음 시즌 스페르코파 진출권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손에 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제가 사비 감독 얘기할 때 사비 감독의 문제점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약한 거 아니냐? 코파델레에서 탈락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로파리그 가고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선수 타나? 이거 선수빨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기,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경기에서 벤치 멤버를 대거 가동을 했을 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이용하면서 전술적으로 그 주축 선수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경기에서 사비 감독이 보여준 건 없어요. 선수가 바뀌든 선수가 뭐 어떻게 되든 그냥 하던 전술 그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나 너한테 실망했다, 사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여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크구나. 물론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재정적으로 안 좋았다가 이번에 장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또다시 손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CVC 펀드, DLN 지분 처분, 프랭키 도용 이적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상세히 알고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선결돼야지만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CVC 펀드라든가 DLN 지분 처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메워놓지 않으면 바르셀로나는 지금 나오는 선수들 있잖아요. 영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하고 3년 계약한 거 아니냐. 이미 선수와 바르셀로나는 계약이 되었다. 이제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협상이 달려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4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전 문제, 이 손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먼저 선결돼야지만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베르나르도 실바라든가 하피냐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비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감독들의 인터뷰를 좀 알아볼까요? 키케 프로레스 산체스 감독은 만족감을 표했겠죠. 잔류해서 매우 기쁘다. 처음부터 우리는 잔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었고 믿었었다. 그래서 자신감을 표해왔다. 이번 시즌은 험난하고 복잡한 길을 걸었지만 특별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즌 중반에 키케 감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키케 감독의 계약 기간은 다가오는 6월까지예요. 그래서 키케 감독이 헤타페하고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재계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비 감독도 마찬가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싶지만 무승부가 사실상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스페르코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제부터 일할 것이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강화시켜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내년에는 타이틀을 놓고 싸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잘한 선수들 알아볼 시간인데 알아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굳이 꼽을 선수가 뭐 제 생각엔 가비 그리고 민게사 잘했어요. 뭐 그 정도? 뭐 렁글레
렁글레도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괜찮았고 발데도 볼이 없을 때 수비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공격 쪽은 아쉬움이 너무 컸죠. 페란이든 오바메양이든 데파이든 물론 이 경기에서 데파이가 나름대로 공공분투했습니다. 페란하고 오바메양이 와 진짜 답답하더라 답답해. 그래가지고 공격 라인은 점수를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헤타페를 상대했는데 수비 라인에게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주간꿀에 다음 마지막 라운드 비아레알전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주간꿀에 라리가 38라운드 끝나면 멈춰야 되나? 아니죠. 이적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꿀에는 계속됩니다.